지금 외국에서 개량하는 것도 포인트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감하고 무늬하고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매니아틱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고, 국내 종 중에서는 흑산도 비비추라고 가격이 100을 좀 넘겨갖고, 상원교육이라고 애들 가는 학습지 회사거든요. 학습지 회사인데 한 26년 정도 3월달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비비추만 전문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양파처럼 크게 보이죠, 그죠? 먹을 수도 있는 건가?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온 조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도에 있는 비비추 농장에 찾아왔는데요. 비비추? 여러분 혹시 비비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생소한데요. 오늘은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비비추 농장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청도에 비비추 농사를 짓고 있는 비비온 농장 대표 김상률입니다. 비비추가 뭔가요? 풀이에요, 풀. 야산에 가면 조금 높은 데만 가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야생화 종류의 하나인데 원예용으로 개발을 해서 분화나 아니면 조경용으로 심는 종류입니다. 항상 이게 와서 보니까 색감이나 무늬가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개량하는 것도 포인트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감하고 무늬하고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품종은 초록색인데 꽃이 흰색이잖아요. 특색 있는 품종은 사람들이 개량을 하는 거죠. 그게 꽃이 됐든 아니면 무늬가 됐든.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비추라는 게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매니아틱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생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비추 말고 다른 야생화 원체 많잖아요. 그런 품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비비추를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이게 이제 약간 매니아틱한 거라서 그 중에 조금 귀한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고, 좀 흔한 것들은 공원이나 아니면 개인 정원에 심기도 하는데, 그런 품종들은 포트에 한 500원에서 한 2, 3천 원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물량으로 승부를 하시는 농장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물량으로는 못 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은 것들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높은 거는 얼마 정도까지 가나요? 국내 종 중에서는 흑산도 비비추라고 전라도 쪽에서 개발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이 100을 좀 넘겨갖고 300단위까지 가는 품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 정도 가요? 한 40 정도고요. 제가 직접 팔았던 거는 뭐 일본 품종이에요. 근데 제가 개량했는 육종 품종은 아직 제대로 판 적이 없어서 아직 시중에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내년부터 팔 계획이라서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리 불문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품종이 어디서 판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서나 아니면 춘천에서도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양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 찾아가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매니아라도 망설이시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비비추 인공 수분하는 건데요. 이 꽃 속에 있는 수수를 제거를 하고 다른 꽃에서 채취한 수를 노랗게 된 부분을 꽃가루인데요. 이렇게 묻혀주는 겁니다. 암술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꽃가루를 2가지나 3가지를 같은 꽃에다 이렇게 문질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품종이 생겨나는 건가요? 그쵸. 그 의도로 하는 건데, 원래 여기 꽃에 있는 꽃가루를 안 쓰는 이유는 같은 꽃에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게 섞이기 좀 힘들거든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가급적이면 다른 꽃에서 따온 꽃가루를 쓰는 거죠.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예. 그걸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육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벌이나 나비가 와서 저절로 수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우스 주변에 방충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나 나비가 전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은 벌이나 나비가 하게 되면 이 무작위가 되잖아요. 의도가 없어요. 비비추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농사라고 하기 전에 취미로 사실 꽃을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정원 가꾸는 쪽으로 아니면 분화식물로 저도 구입을 많이 하고 많이 죽였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비비추가 눈에 들어왔어요. 2007년쯤인데 그때부터 비비추가 약간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약간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품종에 점점 욕심이 생기잖아요. 지갑 두께 때문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새로운 게 결국은 엄마 아빠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우스를 짓고 나서부터는 벌도 안 들어오고 제 의도도 가미해서 인공수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취미에서 좀 오바를 많이 했는 거죠, 사실요.
대표님 그럼 대구에서 사실 때는 예. 직장 생활 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장원교육이라고 애들 가는 학습지 회사거든요. 장원 한자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 방문하는 학습지 회사인데 한 26년 정도? 그래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2년 전이네요. 3월 달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계속 비비추는 키우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취미로 하우스를 2개나 먼저 지었던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6평 정도, 그러고 2014년쯤에는 한 150평 정도. 직장 다니면서 그 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비비추가 엄청 많아졌어요. 가종을 하고 자꾸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버가 돼갖고 도저히 이걸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농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시골로 내려와야 된다는 그게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려오면 어차피 해야지 정년까지 있으려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딸릴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비비추만 전문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비비추의 매력은 뭔가요? 봄에 쏟아날 때 죽순처럼 올라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게 매력이고 두 번째는 또 꽃대 올라올 때 잎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는 게 꽃 모양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꽃대가 슉슉 올라와요. 그런 모습이 조금 매력적이고 다른 화려한 꽃에 비해서는 이 메리트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눈을 편안하게 하는 초록색 위주다 보니까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 이렇게 초입에 좀 눈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럼 꽃을 보는 매력보다는 약간 이파리를 보는 그런 그렇죠. 매력이네요? 그렇죠. 키우는데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편인가요? 아주 어려운 품종은 아니에요. 육종이라는 아까 수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금 힘든 게 있는데 근데 키우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집에서도 좀 키우기 쉬운 편인가요? 예, 땅에 심어놔도 충분히 잘 자라고 그다음에 월동도 잘하는 식물이고요. 단지 실내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까다로운 식물이에요. 그게 야생하다 보니까 일단 환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아주 필요 없는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햇빛이 필요한데 실내로 들어가면 둘 다 조금 힘들어요. 꽃 피는 단계는 아니면 잎이 딱 펼쳐져서 이쁜 모습을 감상하는 단계에서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실내에 들여놨다가 감상하고 다시 키우는 장소로 교체하는 거. 키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몇 년 정도 사는 거예요? 이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잎이 없어졌다가 대신에 봄에 새로 새순이 올라오는 거죠. 혹시 다른 작물은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취미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꽃을 키우긴 했는데 비비초가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다른 것 뒷전을 좀 많이 밀려났어요 사실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릴리스라고 고품종은 저기 뒤편에 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법 많이 확보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막 말씀하시면서 한쪽에다 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배수가 잘 되니까 물 지금 위에 안 고이죠, 그죠? 아, 물 주다 보면 그대로 배수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릴리스라는 예, 거예요? 아마릴리스인데 보시면 뿌리가 속에 양파처럼 크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 우와, 예. 양파처럼 크게 보이죠, 그죠?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농장을 만드실 때 초기 비용 같은 건 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땅은 제가 퇴직금하고 상속받는 다른 농지가 있었어요. 그걸 팔고 모자라는 부분은 퇴직금하고 이런 데 조금 못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퇴직금은 이 하우스를 짓고 시설하시는데. 시설하는 데 많이 들어갔는데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연봉 3,600에 700인가 이상이 되면 그 농지 등록돼 있고 하더라도 보조 사업이 혜택이 전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하수 이 시설 전체를 했는데 하우스 시설만 이 이불까지 거의 1억 5천? 근데 이불은 보조 사업을 늦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선반하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자작을 다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귀농을 준비하면은 그런 단점들이 있네요. 그렇게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보조 사업이나 이런 혜택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소득이 또 없잖아요. 네. 바로 혜택이 없더라도 주작을 딱 키워서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설 구비하는데 한 2년 정도 소비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벌어넣었던 돈을 다 까먹었죠. 그래도 이제 농장 운영할 만큼 매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큰 소득은 없었어도 일단 제가 빚지고 하지 않아서 일단 첫 번째는 괜찮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이제 큰 돈이 안 돼도 미래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길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매출은 올해 처음 발생하신 거예요? 원래 5월부터 정식으로 팔았는데 더 되게 팔았었거든요.